안녕하십니까. 전 야구 선수이자 양준혁 야구재단 이사장 혹은 방송인 양준혁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직장에서든 또 특정한 분야에서든 롱런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그 프로야구 시절에 에피소드와 함께 롱런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프로야구 시절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구 선수 생활을 42살까지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또 프로야구 생활을 18년간 했고요. 또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추어 때까지 다 합하면 총 32년간 야구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징하게 오래 했죠. 2010년 9월 19일 정식으로 32년간 해왔던 프로생활 18년간 해왔던 야구를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당시에 제 기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10년 은퇴 당시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기록이 뭐 거의 다 깨졌습니다만은 벌써 1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후배들이 거의 다 깼습니다. 오해는 금지입니다. 제 은퇴 당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퇴 당시에 저는 타자 출신으로서 도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통산 신기록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9개의 통산 신기록이었는데요. 뭐였냐면은 최다 안타, 최다 홈런, 최다 2루타, 최다 득점, 최다 타점, 최다 타수, 최다 루타, 또 최다 경기 출장, 최다 4사구 이렇게 9개였습니다.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되게 대단하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아저씨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때는 또 많은 기록을 깼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기록을 세우면서 42살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퇴 당시에 9개의 통산 신기록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프로 선수 생활 18년간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MVP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MVP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0안타를 내가 제일 먼저 돌파를 했습니다. 은퇴 당시 저의 안타 개수는 2318개 안타였습니다. 저의 최다 안타 기록은 2020년에 은퇴한 박용택 선수가 깼습니다. 저는 이제 2위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MVP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번도 홈런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홈런왕 한 번 못 해봤던 제가 최다 홈런왕이 나중에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매 시즌마다 홈런 20개씩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쳤습니다. 그게 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최다 홈런왕이 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홈런 한번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했더니 제가 나중에는 이 기록을 갖고 올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기록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했더니 제가 최다 홈런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기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퇴 당시에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한 기록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최다 4사구입니다. 4사구가 뭔지 아십니까? 포볼 아시죠? 그리고 몸에 맞았을 때 그거는 이제 데드볼이라고 하는데 포볼과 데드볼 합해가지고 그게 바로 4사구라고 합니다. 이 4사구 기록은 은퇴 당시 제가 최다 기록을 보유했었습니다. 남들이 별로 알아주는 기록이 별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4사구 기록을 제가 팀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했고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역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팀을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헌신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상대 투수가 공을 많이 던지게 해가지고 또 포볼을 많이 나가지고 또 1루까지 나가게 하면은 또 이런 찬스를 만들어 주고요. 또 특히 제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바로 뒷타자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찬스를 만들고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역할, 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연 같은 그런 역할들을
제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이승엽 선수한테 제가 주로 많이 넘겨줬습니다. 저는 왜 욕심 없겠습니까, 그죠? 찬스 되면 때리고 싶고 뭐 실문에 일면 나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오로지 그 팀의 그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그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 같은 역할,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팀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신기록을 세우면서 선수 생활을 42살까지 하니까 기자들이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몸 관리를 잘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했냐고? 대체 어떻게 몸 관리를 했는지. 그런데 저는 몸 관리를 따로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진짜 밥은 잘 먹었어요. 근데 몸 관리를 특별히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야구 선수로서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몸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계속 도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율이 내려가면은 또 탑부터 바꾸고 또 새로 자꾸 개발하고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지, 내가 뭐 몸 관리를 잘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했다기보다는 저는 꾸준하게 뭔가를 도전하면서 또 새롭게 해나가고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그보다 8년 전인 2002년도에 실은 제가 한번 은퇴할 뻔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해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해였고요. 또 삼성 라이온즈 선수로서 저에게도 최고의 어떤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해가 최고 실현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9년 연속 3할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도에 그 해에 내가 처음으로 2할 7푼 6푼 처음으로 내가 2할대로 떨어졌습니다. 제 나이가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뭐 보통 선수들은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이 험한 프로바닥에서 못 살아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존에 해오던 야구를 싹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해오던 그 타격폼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제가 다 뜯어 고쳤어요. 또 순발력도 떨어지고 스피드도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한참 좋을 때 27, 28 그때 그 기분이 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타격폼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때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하면서 하와이에 캠프에 갔습니다. 야구는 추우면 이 손이 얼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 가서 이제 전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와이 가서 제가 타격폼을 완전히 제가 뜯어 고칩니다. 그런데 20년간 그 해오던 그 타격폼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그 타격폼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실패를 거듭했어요.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분명히 안 될 때는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또 찾아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이거 왜 안 됐을까? 또 다시 분석하고 또 다음날 연구해가지고 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이걸 되풀이를 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될 때까지 했던 어느 날 딱 뭔가 딱 감이 딱 오더라고요. 이걸 뭘 찾으려고 그러면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사진 앨범을 한 장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신인 때 사진 한 장에서 마치 만세를 부른 듯한 그 사진 한 장을 내가 발견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쳤었나? 그러면서 뭔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다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때 만들어낸 타격폼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유일한 타법, 만세 타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세 타법은요, 세계에서 딱 저 혼자 쓰는 유일한 타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2할 때쯤 어떡할까 걱정했던 해에 내가 그 프로생활 18년간 하면서 한 시즌 최고 성적을 제가 그 해에 냈습니다. 제가 원래 홈런이 32개였는데 33개를 때려가지고 한 시즌 최고 많이 때린 게 이제 33개입니다. 그리고 안타도 151개에서 161개를 때려내가지고 부진하면 어떡할까 걱정했던 해에 한 시즌 최고 성적을 내고 그 만세타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9년을 돼 가지고 42살까지 제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이를 먹고 슬럼프가 와도 타격폼을 또 바꾸고
또 만세타법 개발해내고 계속 제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롱런할 수 있었지, 제가 뭐 몸 관리를 잘해서 롱런할 수 있었던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방송이라든가 또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할 때 팬들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은퇴한 선수들이 뭐 방송에 나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예, 뭐 최강 야구도 하고 있고, 요즘 보면 뭐 거의 은퇴한 선수들이 뭐 방송도 하면서 해설도 하고 뭐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은퇴할 당시만 해도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뭐 네가 무슨 뭐 강호동처럼 되려고 하냐, 이러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선수 출신이 뭐 야구 해설을 한다, 또 선수 출신이 강연을 다닌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뭐 정말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당시 때는 제가 할 때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서 또 팬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쭉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양준혁 야구재단이라고 야구재단도 세우는 도전을 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야구도 가르치고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야구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도 저는 계속 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2002년도에 제가 이쯤 했으면 됐지 하고 바로 은퇴했다면 만세타법도 개발하지 못했을 테고 또 9개의 통산신기록도 못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재밌게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또 새롭게 도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롱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뭘 하나 해냈다고 빨리 만족하지 말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자꾸 새로운 거 자꾸 도전을 하고 지금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욕심을 부리고 한 발자국 더 전진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롱런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야구 팬분들이 양준혁 하면은 기억해 주시는 트레이드마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세타법, 제 특유의 타격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타격을 하면은 항상 1루를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생활 18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1루까지 대충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땅볼을 쳐도 1루까지 전력을 다해서 뛰었고요. 그렇게 뛰다 보면 1년에 내안타 3개에서 5개는 건져냅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3할 타자하고 2할 9푼 9리 타자하고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1루로 전력 질주해서 제가 만든 내안타가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쭉 제 기록을 봤더니 159개가 있습니다. 이 159개 내안타가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2할 8푼, 2할 9푼 타자로 평범한 야구 선수로 아마 은퇴를 했을 겁니다. 전력 질주로 얻은 내안타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그런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딱 2, 3년 전에 기아 타이거즈랑 붙었는데요. 시즌 막바지가 되면은 한 경기 한 경기 굉장히 참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때에 기아 타이거즈랑 그때 이제 딱 붙은 겁니다. 그때 저희 팀이 2대1로 지고 있었고요. 9회 말 투아웃에 주자는 만루였습니다. 타석에는 양준혁 선수가 이제 들어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회 말 투아웃에 주자는 만루였고, 제가 안타 하나만 치면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못 치면 경기를 끝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제가 타석에 딱 들어선 겁니다. 뭐 야구장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내 이름 부르고, 뭐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또 제가 중심 타자였기 때문에 이제 팬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탁 9회 말 투아웃에 막 2대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회심 일격을 딱 때렸어요. 딱 때렸는데 어깨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2루수 땅볼에 갔어요. 이렇게 탕. 그럼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딱 내야수가 잡아가지고 1루까지 던지면은 경기가 거의 딱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땅볼을 치고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미친 뛰니까 그 당시 때 기아 타이거즈 이루수가 누구냐면은 김종국이라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 지금 감독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그 수비로서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땅볼이 딱 오니까 딱 잡아가지고 이제 딱 일로 딱 던지면 딱 끝나는데 제가 땅볼 치고 막 미친 듯이 확 뛰니까 갑자기 그 수비 잘하는 김정우 선수가 급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휙 던졌어요. 휙 던졌는데 그게 바로 폭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루 동점주에 싹 들어왔어요.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그 경기를 잡았어요. 그 경기를 잡으면서 그 당시 때 이 시즌 막판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 경기 이기면서 저희들이 그때 플레이오프를 나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우리 그 팬들 뭐 굉장히 기뻐해 주시고 또 환호성이 굉장히 참 대단했습니다. 제가 땅볼을 치고 전력 질주하지 않았다면은 이루수가 이렇게 폭투를 안 했을 것이고 저희는 그냥 아마 경기를 거의 졌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팀은 그날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공 잡다가 갑자기 다리가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팔이 빠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 전력 질주다 보면은 그런 어떤 작은 행운들이 팀에도 보탬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겁니다. 제 은퇴 경기 때 또 SK 와이번즈 지금의 SSG 랜더스랑 또 붙었거든요. 근데 제가 은퇴하는 날 삼진 3개를 먹었습니다. 그때 투수가 누가 올라오냐면은 김강현이라는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뭐 지금도 SSG 랜더스 투수로 마운드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김강현 투수 하면 대한민국 뭐 최고 투수입니다. 154km씩 막 던지는데 저는 도저히 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은퇴하면 경기하면 이렇게 하는지 맞춰주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벙벙 던지길래 참 되게 섭섭했어요. 근데 첫 타석에는 그게 섭섭했지만은 두 번째 타석 가고 세 번째 타석 가니까 이렇게 섭섭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던져주는 게 나는 오히려 프로다웠고 나는 오히려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마웠던 거는 김강현 투수가 7회만 던지고 내려가 줬습니다. 그 9회까지 던졌으면 내가 또 삼진을 또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팬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은퇴 경기 하는 날 삼진을 먹을지 뭐 홈런을 칠지 뭘 칠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1루까지 전력 질주한다는 그 모습을 팬들한테 마지막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계속 삼진 못 먹으니까 또 마지막 타석에 또 삼진 먹으면 어떡할까 고민했었는데 고맙게도 7회만 던지고 내려가지고 그 다음 투수가 누구였냐면은 송원범이라는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그 친구도 그 당시 때는 150km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워낙에 그 154km짜리 공을 내가 먼저 보다 보니까 그 빠른 150km짜리 공이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의 32년간 해왔던 프로생활 18년간 해왔던 마지막 타석입니다. 마지막 타석에 저는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루수 땅볼을 쳤어요. 땅볼을 치고 아주 젖먹던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예, 아웃되긴 했지만은 팬들은 오히려 안타 치는 모습보다 마지막에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전력 질주를 다했습니다. 프로생활 18년 동안 항상 1루까지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20년 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오늘 오로지 이 한순간 이 한 경기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전력 질주를 다 했었거든요. 오늘을 잘해야 그 다음에 내일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1루로 전력 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제 인생에서는 아직도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또 방송 활동도 하고 야구재단을 설립해서 아이들에게 야구도 가르치고 또 후원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결혼도 했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다 보면은 또 다른 승리를 또 만들고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전력 질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롱런의 기술 두 번째 팁입니다.
맹수는 먹잇감이 크든 작든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도전하고 또 매 순간 전력 질주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롱런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전력 질주하는 양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